안녕하세요. 인사동 김교수입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유민들은 일본 곳곳에서 역사와 문화를 남겼는데요. 여기는 도쿄 센소지입니다. 아사쿠사는 도쿄 도심의 동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에도 시대부터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지금도 옛 모습의 거리와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사쿠사의 상징인 센소지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큰 사찰입니다. 도레인의 역사를 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1년에 3천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곳입니다. 아사쿠사는 센소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번화가였습니다. 이곳은 황무지 무사시노의 작은 어촌마을이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절에 센소지가 쇼군의 기도 장소가 되면서 무사 지도자 등 주요 인사들과 주민들의 신앙을 키우는 중심지로 번성하게 됩니다. 에도 시대부터는 유명한 유흥가였던 유시하라를 배후에 두고 흩어져 있던 연극좌를 사루와카초, 지금의 아사쿠사 6번지로 이전하면서 번화하면서도 서민에게 친근한 거리가 됩니다. 여기는 전철 아사쿠사역입니다. 긴자선 G19의 4번 출입구는 센소지를 본떠서 만든 빨간색 건조물입니다. 아사쿠사 일대는 예전에 풀밭이었다고 합니다. 지역 명칭과 이곳의 상징인 사찰을 한자로는 똑같이 천초라고 씁니다. 그런데 지역은 아사쿠사로 부르고 사찰은 센소지로 부릅니다. 중국과 한국은 한자를 음으로만 읽는데 일본은 음으로 읽기도 하고 뜻으로 읽기도 하기 때문이죠. 센소지 홈페이지에는 불교 용어는 훈독으로 읽는 지명과 달리 대부분 음독으로 읽고 있으므로 사찰은 센소지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행 정보도 얻고요. 8층 전망 테라스에 올라가면 센소지, 아사쿠사 거리, 스카이트리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 센터의 건물은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 쿠마켄고의 작품이니 천천히 둘러보시기를 권합니다. 쿠마켄고는 콘크리트에서 목재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철학이다라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작은 건축, 약한 건축, 최소한의 건축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건물은 구조는 철골이고 외관은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층마다 별개의 집을 얹은 듯한 8층 건물인데요. 예전에 이 인근은 히라야라는 단층의 전통 주택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마켄고가 7채의 히라야를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형태로 지었답니다. 층과 층을 연결하는 지붕 모양도 각 층의 유리 통창을 나눈 넓이도 다 제각각인데도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며 조화를 이룹니다. 주변의 낮은 건물들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이곳은 카미나리몬입니다. 풍신과 미신의 이름을 따서 후라이진문, 풍뇌신문이라고 불렸습니다. 문 중앙에는 천둥 번개를 뜻하는 뇌자가 크게 쓰여진 거대한 등이 걸려 있고요. 뒷면에는 풍뇌신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942년에 군 지휘관인 타이라노 킨마사에 의해 카미나리몬이 세워졌을 때는 센소지의 중심문이었습니다. 인근 다와라마치에서 큰 화재가 나서 소실되었다가 95년 뒤에 마스시타 전기, 지금 파나소닉의 설립자가 기부해서 재건되었습니다. 카미나리몬 위쪽에 금룡산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절에 전해지는 센소지엔기에는 센소지에 모신 관음이 시연한 날 하룻밤에 주변에 1000그루의 소나무가 생겼고 3일이 지나 하늘에서 금비늘 용이 소나무 숲 안에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진, 바람의 신인 풍신과 라이진, 천둥 벼락의 신인 뇌신은 자연재해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신입니다. 카미나리몬에 걸린 등의 아래 내부에는 용 조각이 있습니다. 철룡상입니다. 물을 관장하는 용신을 철룡, 금룡 이렇게 남녀로 의인화해서 만들었습니다. 히라쿠시 다나카와 스가와라 야스오가 조각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저 속에 철룡이라는 초소로 쓰여져 있는 편액이 있습니다. 금룡상입니다.
카미나리 문을 지나면 양쪽으로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선 나카미세 도리를 지나게 됩니다. 호조문까지 250m 정도 되는데요. 에도 시대인 1685년부터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 중 하나입니다. 절에서 피우는 향을 비롯해 전통 공예품과 먹거리를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리를 지나면 젊은인 산문이 있습니다. 호조문, 보장문인데요. 942년에 군사 지휘자였던 타이라노 킨마사가 처음 세웠습니다. 그 후 1649년에 도쿠가와 막부의 제3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치가 새로 지었고요. 현재의 문은 1964년에 오타니 중공업 설립자 유네타로 오타니의 기부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2층 문인데요. 2층이 보물창고로 쓰이고 있어서 보물창고의 문, 보장문이라고 합니다. 원나라판 불경, 북극 자미궁도, 일본에 있는 불화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는 양류 관음도가 이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제난 액마기 수호신인 인왕상입니다. 무라오카 큐사쿠가 조각했습니다. 커다란 집신이 좌우에 걸려 있습니다. 호조문 뒤편 양쪽에 걸려있는 집신은 길이가 4.5m, 무게가 500kg입니다. 무라야마시의 봉찬회가 복납했습니다. 무라야마시의 800명 시민이 볏짚 2.5톤으로 한 달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쇼와 16년 1941년에 처음 만들어서 복납했고 호조문 재건 후에는 10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짚은 인왕의 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집신은 튼튼한 다리를 상징하고요. 악마가 보고 이렇게 큰 집신을 싣는 것이 이 절을 지키고 있는가 라며 놀라서 도망간다고 안내판에 쓰여 있네요. 고주노토 5층탑입니다. 군 지휘관 타이라노 킨마사가 942년에 처음 세웠습니다. 그 후 1648년에 도쿠가와 이에미치에 의해 재건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소되었다가 각계의 도움으로 1973년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와서 이곳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오중탑은 철근 콘크리트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목조 건물을 재건할 때 지진 등 천재지변과 노후화 등을 고려해서 서양식 자재와 공법으로 지은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단 높이 약 5m, 탑의 높이 48m로 일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불탑입니다. 오중탑 우측에 있는 정관세음보살비입니다. 누레비가 있네요. 오미쿠지라고 되어 있네요. 분당 앞에 놓인 청동향로입니다. 향의 연기가 애군을 물리치고 아픈 곳을 낫게 해준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본에서는 한반도와 중국 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도레인, 도라이진 또는 도웨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 최초의 정사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천지천왕 5년조였던 626년부터 672년 기록에 백제인 남녀 2000명이 동국에 살았다. 스님과 속인을 가리지 않고 3년 동안 정부로부터 노급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천무천왕 13년 5월조 기록에도 귀화한 백제 스님과 속인 23명을 무사시국에 살게 했다고 적혀 있고요. 지통 12월조 기록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인 62명을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일본기에도 도쿄 일대인 간토 지방에 있던 사가미국, 무사시국, 히다치국 등 8개국의 기록과 함께 고구려인 1799명을 무사시국에 이주시키고 이곳에 고구려군을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군이었던 사이타마 현의 히다카시에는
구구려에 약광왕을 모시는 고마 신사가 있습니다. 센소지는 628년에 성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작은 당을 세운 것이 시초입니다. 센소지의 성 관세음보살상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도레인의 호신불이었습니다. 한반도 도레인 히노쿠마 하마나리와 다케나리 형제가 스미다강에 그물을 던져 놓았는데 작은 불상이 딸려 나왔다고 합니다. 도레인인 마을 촌장 하지노 나카토모에게 보이자 관음상이라는 걸 바로 알고 불교에 귀의하고 자기 집을 절로 개축해서 이 관음상을 본존으로 모셨습니다. 645년에는 이 지역에 쇼카이라는 승려가 와서 관음당을 지었습니다. 쇼카이는 꿈에서 계시를 받고 관음상을 비불로 정하고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음당, 이 본당은 처음에 제3대 도쿠가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치가 짓고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때 도쿄대 공습으로 소실되고 1958년에 전국 각지에서 기부금이 모여 재건되었습니다. 다른 절들에 비해 본당 지붕이 경사가 많이 지고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본당 중앙에는 공개하지 않는 비불 관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문을 여는 행사를 할 때도 헤이안 시대의 승려 엔닌이 똑같은 모양으로 제작한 불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진품 불상은 5.5cm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무웨라는 편액이 걸려 있네요. 중생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천정에는 용과 선녀 그림이 있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우측으로 쓰여 있는 것은 진신이라고 되어 있죠. 초소로 아주 잘 쓴 글자입니다. 진신 절표상. 자, 5글자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진신 절표상. 운하 화출 보타산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하 화출 보타산 이렇게 7글자에서 끊어 읽을게요. 진신 절표상. 진신은 표상을 끊어버리지만, 자, 운하, 운은 구름이고 하는 노을이잖아요. 운하 화출 보타산. 보타산은 불교에서 늘 나오는 그런 공간이죠. 자, 황도 춘해라고 쓰여 있죠. 일본의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진신은 이제 어떤 진상, 현상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있는 세상. 진신은 표상을 초월하지만, 끊어버리지만 구름과 안개가 보타산을 그려낸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쓴 글씨라고 보여집니다. 진신은 형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현상적인 사물이에요. 자, 자연 풍경은 구름과 안개로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보타산은 불교에서 관음보살의 현신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엄을 표상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분도 슌카이가 쓴 주련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상 비장엄 5글자로 끊고요. 금벽 장성 안출 찰. 형상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황금이라든지 보석, 비치 같은 이제 그런 보석들로 잘 장엄을 하면 안락찰, 편안하고 좋은 즐거운 사찰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도 주련이 있습니다. 오른쪽 거부터 읽어드릴까요? 불신, 원만, 무배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초서입니다. 불신은 부처님 몸은 원만하여 무배상, 뒤를 보이는 법이 없다. 시방레인, 다 개자입니다. 추서예요. 개배면, 시방세계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배면, 이 얼굴을 대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본당을 앞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에서 본 본당 모습입니다. 절의 측면입니다. 자, 절의 문이고요. 이건 초석이네요. 은행나무네요. 수령이 몇백 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성관세음보살님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천월참공양불이라고 쓰여 있네요. 동으로 만든 관세음보살 좌상이라고 합니다. 이 불상은 1720년에 아이치현 미하마 출신 승려 코잔기도의 발원으로 도쿄 칸다 출신 주조공 코누마 나가마사가 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상 주조를 위해 기부해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 불상이 제작된 후 에도시대 주조공들은 표준 형상이라고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코누마 나가마사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유물입니다. 불상과 받침대의 비문은 에도시대 초기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활동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고 2007년에 다이토구 지정문화재로 등재되었습니다. 나무 대자비 관세음보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보호수가 있고요. 은행나무입니다. 아미타열에는 세상을 떠나 극락정토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불교를 설법하는 부처입니다. 1693년에 리쇼인 사찰이 불상 제작을 의뢰했고 금속 주조장인 이마이 토지로 후지와라노 요시츠쿠가 제작했습니다. 이후 1702년에 양쪽의 두 시녀로 관음보살과 세이시보살상이 완성되어 아미타 삼존상이 되었고요. 시녀상은 세이시보살상의 대좌만 남아 있습니다. 이 불상은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에도시대 초기 사람들의 신앙과 종교 활동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다이코구 지정 유형문화재입니다. 이 탑은 다이토구에 남아있는 가장 큰 호쿄인 탑입니다. 지진으로 손상되었다가 복원되었습니다. 호쿄인 다라니경을 바탕으로 건립되었고요. 에도시대에 유행했던 독특한 지붕 모양의 덮개가 당시 건축된 탑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다이토구 유형문화재 목록에 공예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쿄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입니다. 자, 잉어들이 보입니다. 오. 사이부치가 세운 이타비입니다. 이타비는 직사각형 석판으로 만든 탑을 말합니다. 영향당 앞에 있는데 도쿄에서 가장 큰 이타비입니다. 에도시대의 폭풍으로 세 조각으로 무너졌다가 나중에 기둥을 세워 비석을 지탱했습니다. 도쿄 도지정 유형문화재 역사자료입니다. 요고도 영향당입니다. 본당 남동쪽에 자리를 잡고 평성 6년에 센소지를 중흥할 때 자각대사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현재 이 위치에 재건한 것이라고 합니다.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의 깨달음을 수호하는 부처님들을 요고슈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8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각 부처님은 12지신 중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수호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돌탑인데요. 한번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랜턴스톤, 불을 켜기 위해서 돌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도쿄 도지정 구적입니다. 불정존승 다라니 비입니다. 금용권현입니다. 공겐, 권현은 부처나 보살이 현지 신토의 토착신 형태로 나타난다는 용어입니다.
일본에는 고유의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신불습합 사상이 있었습니다. 부처의 능력이 일본의 토착신 형태로 나타난다고 믿었지요. 자, 이것은 구두용 권현이라고 쓰여 있네요. 금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구두용 권현은 나가노현 도카키야마의 지주신으로 센소지 본당의 형공적인 재건을 기원해서 건립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부동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에도 움직이지 않는 부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시모토 약사당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제 날이 저물어 센소지의 라이트업이 되었습니다. 아와시마당은 갤로쿠 시대의 와카야마현 가다에서 옮겨온 아와시마 묘진을 모시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본존 아미타불이 중앙에 모셔져 있고 좌우로 아와시마 묘진과 구쿠조 보살이 있습니다. 육각당인데요. 동경 도지정 유형문화재 건조물입니다. 육각당의 본존이 히기리 지장존입니다. 자, 라이트업이 되고 나니까 난간에 비추는 불빛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캉캉 지장존입니다. 작은 돌을 부딪히면 캉캉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삼봉신사라는 편액이 붙어 있습니다. 전총 지장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석등롱입니다. 중요 문화재인 니텐몬, 이천문은 원래 센소시 경내 도쇼구 신사를 보호하기 위해 1618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보수공사 끝에 2010년에 마침내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문 좌우에는 조조텐과 지코쿠텐이라는 두 부처상이 모셔져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절이나 신사를 참배하기 전에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입을 헹구는 곳인 데미지아도 라이트업이 되어 멋진 모습인데요. 중앙에 용왕 조각이 있고 천장도 용으로 장식되어서 빛을 발하고 있네요. 센소지에는 고려 때의 승려 해허가 그린 불화 수월관음도가 수장되어 있습니다. 불화의 오른쪽 하단에 해동 진압 해허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12세기부터 13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이 불화는 가로 62.5cm, 세로 142cm의 크기에 비단의 관세음보살을 그렸습니다. 불화에서는 전신에서 빛이 나는 후광인 신광 또는 광배를 둥글게 그리는데요. 이 그림은 원형이 아니라 길쭉한 녹색의 물방울 모양으로 독특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물방울 관음도라고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양류 관음도라고도 하고요. 관세음보살이 화려한 천의를 걸치고 오른손에 버드나무까지
왼손에 약병을 들고 서 있는 입상입니다. 합장한 선제 동자를 응시하고 있고요. 보일락말락하는 가는 붓으로 한 올 한 올 하얗고 정교하게 그려내어서 마치 투명 너울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듯 아주 섬세합니다. 이 수월관음도는 일본에서도 공개하지 않아 일본 학자들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2010년에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불화 대전이 개최되었을 때 700년 만에 단 한 번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동 김 교수는 고려불화를 한 점만 보아도 보살이 된다는 말을 떠올리며 센소지에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